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국제재무설계사 이미열 전문가님입니다. 이번에 이제 논문을 쓰신 주제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이 경제적 빈곤을 매개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저희 재무설계 전문회사인 우리 한국재무설계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이미열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박사 좋은 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노후가 다들 걱정이 되고 앞으로 다 관심사항이 제일 많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이 논문을 쓰시게 된 어떤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사님? 예, 요즘에 뭐 화두가 저출산 고령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2018년도에 제가 KB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 그 서울대에서 그 웰에이징 시니어 과정이라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1년짜리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다루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것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과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잘 대비할 것인가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돼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문제 제기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외형적으로는 0층에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1층에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2층에는 이제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리고 3층에는 이제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이제 구축을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외형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현재 구축된 연금 체계는 현실적으로 노후 최저 소득 보장을 제대로 수행하지 이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빈곤율과 이제 자살 문제에 이제 직면해 있으면서 노후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급속한 고령화로 OECD 36개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이제 노인인 나라가 되면서 2048년에는 가장 나이가 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의 노후소득 대책 측면에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구축이 노후 준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중에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기초연금이니 국민연금이니 퇴직연금 이니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구축은 되어 있는데 이제 완벽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노후 준비의 연구를 보니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 등 다학제적으로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노후 준비에서 개인의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 노인의 후생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을 이제 매개 효과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가능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대안에 있어서 기초 자료 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점을 제가 본 나름대로 몇 가지를 이제 구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적 경제적인 요소들에 집중해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에서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공적연금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다는데 이제 의의가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 연구는 행정, 법학, 금융 등의 관점에서 연금 구축 실태, 방안이라든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의 개혁, 제도 개선, 노후 준비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빈곤을 매개로 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안정된 노후를 세대 공생 측면에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제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노인 세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변수로서 연금 수령 유형별이라든가 배우자 의무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비교해서 상당한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여러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근현대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발전에 이제 기여를 했죠, 노인 세대가.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압축적 고령화를 맞이해서는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연구의 차별점을 가져왔고, 본 데이터는 가장 권위 있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및 노후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자료 구축에 본 연구를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연구 문제는 이제 첫째는 이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은 이제 우리가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이제 노인의 경제적 빈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 문제를 가져왔고, 또한 네 번째로 이런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을 매개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의 매개 효과는 연금 수령 유형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배우자 유무별로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참 이 진짜 중요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이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이 정말 이렇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 모형이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연구 모형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욱 길어진 노년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 다차원 빈곤, 뭐 삶의 만족도 간의 각 변수와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경험적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의 매개 효과를 이제 밝혀보고자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 뒤편으로 보시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의 이제 그 독립 변수,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이 이제 매개 변수가 되고, 삶의 만족도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도대체 우리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경제적 빈곤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연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연구 결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 플러스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정기 수령하고 있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은 노인의 경제적 빈곤에 부적,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 소득이 높은 노일수록 경제적 빈곤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서구 복지 국가들도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마이너스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적 빈곤을 높게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이제 해석되어집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는 빈곤과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 인생의 사중고죠. 그죠? 사중고의 하나로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재정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삶의 만족을 가져다주고 있으면서 다양한 측면의 빈곤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의 매개 효과는 연금 수령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가설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의 매개 역할은 연금 수급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웠었는데 가설을 기각하면서 유형별로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41만 3천 원이고 기초연금은 27만 9천 원으로 이제 적다면 매우 적은 금액 아닙니까? 매우 적은 금액으로 경제적 빈곤과의 관계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연금 종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 뭐 월 평균 수입액은 약 27만 9천 원인데 한 616만 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약 435만 3천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41만 3천 원을 받고 있는데 직역연금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직역연금에는 약 53만 명 정도가 지금 수급하고 계시는데 평균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의 매개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의 연금 수령으로도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조사해 보니까 1인 가구가 35.5% 정도입니다. 특히 여성 빈곤 노인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층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경제적 빈곤의 매개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빈곤에 심하게 이제 노출되어 있다고 이제 해석되어지고 작은 금액의 연금 수령이라도 경제적 빈곤을 완화시켜주고 있음을 연구 결과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의 다층연금 시스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제기구의 이제 다층연금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국가의 연금 시스템의 설계 개혁에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정 부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건가 도대체 그 경제적 효과는 또 어떠할 것인가 운영을 누가 맡을 것인가 등에 관해서 특히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와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사이에서는 항상 이제 논쟁을 벌이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1층, 2층, 3층, 4층을 제시해서 전 세계의 권유를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도 뭐 다름 아닌 거죠. 저희 대한민국도 이래서 1층, 2층, 3층, 4층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자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국민연금 뭐 개편 얘기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더 와닿습니다. 요즘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고 모든 국민의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모든 국가의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럼 연구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그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 등을 집중해서 50%는 모든 노인에게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소득조사를 근거로 빈곤층 노인 등에게 이제 차등 지원해서 모든 노인이 경제적인 그런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도로 이제 정책적인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서의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기초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제 포함됐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이제 많이 희석되어졌죠. 그래서 특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한 보험료 인상도 이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과액인 월소득 기준액이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의 목표치는 제 연구에 의하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8%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13%? 네, 13%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3대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뭐 사립학교 이런 연금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긴 일본도, 독일도 오래전에 이를 성공적으로 이제 통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령에 상응하는 조치로 기업의 법정 정년을 순차적으로 이제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노인에 대한 임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노인이 건강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이고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합의를 해내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지는 계속 고민을 해볼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한계점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언급해 주시죠. 뭐 많은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 조사 자료 중에서 9차 자료를 이제 이용했는데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개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자료죠. 그래서 중고령층의 노후 준비 및 노후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서 결축지와 정규성, 이상치 등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까 데이터는 9,242명이 있었는데 마이닝, 결축치, 정규성 이런 것들 다 빼니까 3,146명, 약 34%의 데이터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데이터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이라고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뜻깊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이 2층 체제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데이터 못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서 향후 데이터 축적 시에 추가적인 연구를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제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좀 시간이 더 흘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금액 제도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과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소지도 이제 다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어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의 개혁은 사각지대의 해소,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연계하에 추가적인 연금 및 노인의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고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와 비베이비 부모 이전 세대의 노후 준비 및 빈곤화, 이런 행동이나 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코호트 분석 연구가 이제 계속 수행돼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사결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매우 좋지 않겠나. 현재의 노인 세대는 성장 환경과 욕구 등이 매우 다양해서 추후 다층적,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이 경제적 빈곤을 매개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 이미열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주제로 이제 논문을 이제 쓰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논문 이제 검색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이미열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